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지역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또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북 청년 희망센터라는 곳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 청년 희망센터 박근식 센터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역 청년들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충북 청년 희망센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우선 충북 청년 희망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그 말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원래 만들어진 건 2016년도에 이게 개소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6년도에 충청북도에서는 그 청년들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라는 걸 만드셨어요. 근데 그 조례에 보면 목적에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해놓으셨거든요. 청년들은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서 청년의 그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표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직으로 청년 희망센터를 만들게 된 거죠. 우리 지역 청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좀 되어주는 곳이 충북 청년 희망센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희망센터의 그 주요 기능은 그 도내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청년 단체들이 열심히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측면에서요. 그래서 충북도청에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그 청년 정책의 가지수가 작년의 경우는 78개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74개로 좀 줄긴 했는데 네네. 가지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제 그 정책 자체가 뭐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 74개의 그런 정책들이 막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분야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수혜를 받아야 되는 청년들은 잘 몰라요. 그 어떤 정책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두 개만 이렇게 참여하는 친구들만 아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고용노동부라든가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을 받을 때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인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그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충청북도에서도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청년 취업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데요. 청년 희망센터는 이런 일을 하는 충북의 유일한 기관인 건지 혹시 다른 기관이 있다면 뭐 역할 분담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물론 뭐 충청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기획을 수립을 하시고 여러 가지 기관에 이제 그 역할들을 분담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충청북도에서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 기초지자체 쪽에서도 그런 기관들을 만든 곳들이 있습니다. 청주만 예를 든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별도로 만든 청년 뜨락 5959라고 재미난 이름을 붙인 예, 그런 청년 센터가 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을 보통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센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제각각 다 다르게 붙이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이라는 곳에서 만든 청춘잡담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청년들, 청년 여성이라고 해야지 맞을라나요? 예, 그런 그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 성안길 안쪽에다가 새로운 또 청년센터를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 기관들이 하는 업무들이 그 조금씩 다르면서도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담당자 간에는 서로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는 편이고요. 그 서로 이제 그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협업해서 이제 홍보를 해주는 그런 선의의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충북 청년 희망센터가 문을 연 지도 5년째인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을까요?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 공간이 이제 구성이 된 거는 작년도 9월 달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떤 역할을 주로 했었냐면 그 충북의 청년 정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청년 단체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것도 네네. 역시 조례 근거를 둬서 만들었고요. 그것의 이름이 이제 청년 광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청년 광장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측면적인 지원을 하는 게 청년 희망센터의 주된 역할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 그 5기의 그 청년 광장 회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횟수를 쌓아오다 보니까 그 정책을 모니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는데 좀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청년 광장의 운영들이 조금 더 세련돼졌다라는 면에서 조금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해에 희망센터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도에서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점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건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비를 조금 확보를 하고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별도로 이제 공간을 개설을 했던 게 이제 좀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연속선상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청년 키움 스쿨이라든가 청년 희망 놀이터 같은 이런 그 지원 사업들, 문화 지원 사업들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충북청년희망센터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올해는 크게 이제 4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 쪽입니다. 청년들이 어떻게든 뭉쳐야지 이제 뭔가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커뮤니티 활성화 쪽으로 하나를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발굴하고 그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쪽의 카테고리를 하나 또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인 이제 취업이나 창업 쪽 예, 그런 쪽을 도와주는 거를 하나 또 카테고리를 잡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청년 문화 지원 쪽으로 이제 새롭게 신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 그 커뮤니티 활성화 쪽으로는 크게 2가지 사업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의 청년 광장 그 회원 모집하고 그 광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측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 광장에 참여하지는 않는데 청년 단체를 구성을 해서 뭐 3명 이상만 되면은 나름대로 자기네들 활동을 할 때 이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정책 발굴과 홍보 측면에서 백인 토론회라는 걸 올해 좀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백인 토론회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정책을 또 이제 모니터하고 또 제안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서포터즈 기자단이라고 해가지고 SNS에 좀 능한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좀 선발을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이제 민간 대사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주고 있고요. 취업 창업 분야에서는 사실 취업 쪽은 딱히 이렇게 내세우려고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제가 이제 충북 그 일자리 지원 센터의 센터장도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을 때 그 일자리 센터의 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다가 해드리고 있고 창업 쪽은 작년에 개소한 그 공간에 6군데 그 창업실이 별도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6개 기업이 지금 들어와서 창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지원하는 쪽하고 또 소정의 그 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약 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는 걸로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 지원 쪽으로는 그 청년 키움 스쿨이라는 거하고 청년 희망 놀이터 그리고 이제 고민 있는 친구들 심리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심리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3가지를 또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을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깐 지금 제목만 말씀드렸던 건데요. 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새롭게 신설해서 진행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 키움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다 진행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희망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제목만 들어서는 잘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네. 키움스쿨 쪽은 올해 연초에 이제 그 공고를 내고 모집을 했는데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떻게 진행한 거냐면은 올해 모집한 친구들 중에 예를 들면 그 서양화를 공부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행사 기획이나 음반 프로듀싱 같은 거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제 맥주 만드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스스로 이제 강의 계획서를 갖다가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수강생들 본인들이 선발하게 하는 거죠. 직접이요. 예. 그래서 실제 강의를 갖다가 뭐 몇 주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재능을 갖다 키워주게 하면서도 그 저변 확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그 희망 놀이터라는 거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자기 적성이 뭔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공부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뭐 나무 공예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예 같은 것들을 체험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마카롱 같은 걸 만들어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돌 댄스 같은 걸 배우는 것들로 좀 힐링을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매 월 단위로 주제를 정해서 좀 프로그램을 달리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친구들 한 10명 정도씩을 모집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심리치유라고 해서 지금 요쪽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정돼 있지를 않아서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이제 정말 마음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외부의 심리 상담 전문가를 하고 매칭을 시켜서 1대1 상담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좀 소규모 그룹으로 만들어서 집단 상담으로다가 치유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년들. 그리고 또 앞서서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청년들이 직접 토론을 통해서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 원래 청년희망센터가 주축이 되고 있는 게 청년광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청년광장의 활동을 원래는 작년까지는 매년 말에 결산하는 차원에서 어떤 정책 모니터링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회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국한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좀 한계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광장 회원뿐만 아니라 정말 정책에 참여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을 별도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했고요. 12개 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팀이 팀 단위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서 그 서로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시켰고요. 그거에 따르는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은 PT로 만들어서 그 발표를 하게 하고 심사위원들이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도 하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시상까지 예. 이렇게요. 지난해 센터가 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 또 청년 활동 지원 사업과 창업 관련해서 본격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이 공간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그 공간들을 다 활용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에요. 네네. 근데 그 부수적으로 보니까 작년 2019년도 9월 9일 날 개소식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렇게 4개월 정도를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때 찾아왔던 인원을 집계를 해 보니까 한 1,860명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월이었으니까 월 평균으로 구분해 보면 한 460명 정도가 매월 가신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8월까지 4,600명 정도가 다녀가셨더라고요. 네네. 그게 월로 계산하면 58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정도를 운영을 폐쇄시키고 못했어요. 휴관을. 예. 네. 근데 그런 걸로 비교를 해보면 그 장소 자체를 이용한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이용 패턴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가장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주로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보면 넓은 공간이고 칸막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요즘엔 토론하면서 많이 공부들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예, 그리고 세미나실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실 이런 쪽들은 교육이라든가 무슨 그 단체 모임 이런 것들로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대관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예. 이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이 있어서 또 청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 청년희망센터 박근식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령화 문제로 어느 때보다 청년 인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지역의 청년 인구는 어느 정도 되며 또 이에 따른 문제점들 그리고 또 필요한 청년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희망센터 센터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고요. 네네. 그 작년 말 기준으로 충북의 청년 인구, 이건 통계청 집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조례에서는 15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인구수를 따져보면 48만 3천 명 정도가 되거든요. 충북 전체 인구가 160만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봤을 때 약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인구 추이를 보면 충북 전체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몇 년 새요. 근데 청년의 인구는 그 늘어나는 폭보다 더 빠르게 좀 감소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충북이 이제 조금씩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정책 이슈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정책의 이제 가장 큰 그 방향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분석을 하고 보면 이제 정주 여건, 그 어떤 문화 향유라든가 이런 정주 여건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부담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정책 그리고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정책들이 그런 방향성에 맞게끔 잘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문제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지난달에 새로운 청년 기본법이 발효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청년 기본법은 그 각 지자체마다 이제 조례들이 다 있는데 좀 네. 뒤늦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8월 5일 날 발효가 됐거든요. 2월 달에 제정이 되고 6개월간 그 유효 기간을 뒀다가 8월 5일 날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 법 제정 이전까지는 청년들을 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취업에 고민이 많은 친구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정책 대상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법이. 네네. 그래서 뭐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 기본법은 그 방향성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청년 자체를. 그래서 그 청년이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취업 문제에서 확장을 해가지고 청년의 주거라든가 금융생활 그리고 문화활동 어떤 공간 지원 그리고 사회 참여 이런 그 다양한 분야에까지 청년들의 권리를 갖다가 규정을 해놓은 그런 법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청년의 날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충북도와 충북희망센터에서 특별한 축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행사인지 일단 준비한 영상을 보신 이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충북청년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청년 추진기획단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춘의 낮과 밤. 방구석 1열에서 즐기는 토크 콘서트부터 VR 드로잉 퍼포먼스, 댄스, 오케스트라까지 청춘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들. 청년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 충북청년축제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보세요.
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지역 축제도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된 상황인데요. 충북 청년축제는 다행히도 좀 열리게 됐나 봐요. 예. 예,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이제 청년축제가 올해로 3번째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름을 청년축제라고 한 게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지난해까지는 그냥 청년주간이라고 해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연초에 저희가 준비를 할 때는 오프라인 축제로다가 기획을 했었고요. 네네. 이제 그 축제 자체는 청년들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이제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청년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을 위해서 청년 축제 추진 기획단이라는 걸 별도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8명의 친구를 저희가 뽑았고요. 네네. 그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수그러들겠지 코로나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오프라인 축제로 준비를 하다가 이건 도저히 이제 안 될 거라는 판단하에 6월 달에 그걸 전격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취소하느냐 아니면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개최를 하느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온라인 축제로다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바꾸고 나서는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경험도 없고 전례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획단 친구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오프라인 때 이제 좀 아이디어로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을 필요한 거는 사전에 녹화를 하고 또 당일날 녹화할 것들은 또 당일 생방송으로도 내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지금 축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9월 18일하고 19일 이틀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 청년 추진단이 직접 기획을 하고 또 운영하는 충북 청년 축제. 과연 어떤 내용들로 좀 꾸며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틀 행사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음악회로 충북대학교의 그 라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곳이고요. 이 청년들이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한다 이런 그 좀 참신한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출연을 결정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개막 공연으로는 그 요즘에 이제 인기가 있는 VR로 드로잉을 하는 그런 걸로 다 청년들한테 좀 영감을 주는 쪽으로 다 프로그램을 하나 또 만든 게 있었고요. 그리고 개구먼인 오나미 씨가 왜 그 특유의 좀그 예쁘지 않은 얼굴 때문에 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긍정 토크쇼 쪽으로다가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댄스 동아리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공연 그리고 유튜버이면서 전에 그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이성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흑운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프로게이머가 됐다가 나중에 감독도 했다가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좀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제 꾸며졌었고요. 오늘 오후 5시부터는 그 이틀째 행사로서 청년단체인 그 홀리보이스라는 그런 합창단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 합창 공연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 개그맨 부부인 홍윤화 씨하고 김민기 씨가 또 출연을 해서 그 청춘의 그 연애 상담하는 그 리얼 토크쇼가 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뉴에이지 음악을 연주하는 그 프리스피리츠라는 팀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좀 발음이 어려운데 예, 거기에 공연이 좀 준비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인 토론회 그 결과 발표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건 심사를 통해서 최고팀까지 선정하는 걸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행사 준비 자체를 할 때 우리 기획단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획단들이 참여하는 맨 마지막 순서로 이 이제 축제를 평가하는 그런 걸로 돼서 그 기획단에서 한 2명 정도, 그다음에 저희 직원도 1명 나가고요. 네네. 그리고 청년 광장 쪽에서도 이제 2분 정도가 나와서 청년 축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다, 올해 진행해보고 뭐 개선해야 될 부분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후일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토크쇼가 맨 마지막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정말 알차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충북 청년축제가 올해로 3회째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충북을 대표하는 청년축제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청년축제의 역할과 또 앞으로 어떤 축제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청년축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청년들 스스로가 이제 그 축제를 기획을 하고 실제 축제를 운영을 해보면서 느끼는 어떤 성취감 같은 것들로 청년 자체들이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네네. 준비하면서 청년들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참여하는 친구들끼리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또 실제 축제를 참여하는 친구들하고도 어떤 공감대를 느껴가지고 형성할 수 예. 있죠. 지역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함양해 주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충북에도 청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일반 시민들도 아시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놀고만 있는 친구들은 아니구나, 고민만 있는 친구들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분들도 아시게 하는 그런 측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좀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또 다른 시민분들도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저희 희망센터가 좀 든든한 지원군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년 축제부터 청년 정책,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까지 충북 청년희망센터가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말 그대로 희망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목표나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청년희망센터가 사실은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이게. 네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어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리시기 때문에 그 큰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바람으로는 11개 시군 청년 단체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청주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11개 시군에도 청년 단체들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네네.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는 게 좀 중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도한 여러 가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들이 참여했던 친구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더 추가가 됐으면 좋은지,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프로그램을 꾸준히 자꾸 연구를 해서 이걸 좀 세련되게 갖고 나가는 게 희망센터의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청년희망센터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이게 제가 청년이던 때가 이제 1990년도 정도인데요.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청년들은 참 너무나 힘든 그런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많이 비슷하게 노력을 해도 얻는 게 좀 변변치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해외나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는 가수들이 대부분 보면 유튜브 커버 영상이나 이런 걸로 다 데뷔를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고 적성에 맞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찾도록 도와주는 기관들도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찾았을 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을 또 도와주는 그런 기관들도 옆에 있으니까 그런 데 도움을 받아서 좀 열심히 좀 살아가줬으면 하는 얘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못다한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방송을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포기를 결정했을 때 성공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맥락이긴 한데 가는 길이 옳다고 믿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충북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청년희망센터 사창사거리 근처에 있거든요. 네. 많이 이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청년희망센터 박근식 센터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주역, 바로 청년들인데요. 청년이 살기 좋은, 또 청년이 일하기 좋은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충북청년희망센터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